자산운용사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할까라는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어떤 회사의 비전과 경영 이념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몇 가지 단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일을 하진 않습니다. 더 이상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어떤 성장 전략의 하나로 해외를 많이 바라보고 있고요. 물론 상당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국내 시장만 바라보고 아까 같은 얘기 드렸던 여러 가지 비용의 절감에 따른 또 보수의 인하에 따른 이런 부분들이 절실하기 때문에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글로벌 관점에서 내가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과연 이 업에 들어와서 어떻게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있어야 되겠죠. 전문가. 세 번째는 저 앞에 맨 두 번째 줄 첫 번째 단어인 고객입니다. 자산운용사에 돈을 맡기시는 분은 개인 투자자 또는 기관 투자자인데 결국 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증권사에서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쪽에서는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고민을 해서 뭔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반면에 자산운용사에 있는 이 펀드는 결국 고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를 위한 어떤 돈이 아니라 고객의 돈이기 때문에 고객의 관점에서, 즉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지, 영어 말뜻 그대로 펀드를 자금을 매니지하는,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뒤에 보이는 평안한 노후,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고령화에 따른 개인 금융자산의 관리의 문제들이 되게 크게 지금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자산운용사가 이러한 사회적인 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더스트리의 포지션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회사 사례인데, 예를 들면 이제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이름을 딱 떠올렸을 때 자산운용사에서는 아마도 저희 회사가 가장 그래도 글로벌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맞는 그런 또 가장 열심히 하는 그런 회사일 것 같고요. 현재 뭐 한 14개 나라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업무 쪽에서도 이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열심히 글로벌 그 자산들을 늘려가지고 지금 ETF 랭킹 기준으로 보면 18등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글로벌 랭킹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글로벌이라는 개념이 그냥 선언적인 구호가 아니라 이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비즈니스 또는 글로벌 자산운용 관점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실제로 그게 워킹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재상과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 핵심적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몇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 가치. 아까 앞에 나왔던 비전이나 철학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고객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 전문가로서 독립성과 경쟁 우위를 가진다. 개인을 존중하며 팀 플레이에 대한 믿음이 있다.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한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핵심 가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뒤쪽에 제가 다시 한번 쉽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펀드 매니저의 역할과 자질인데요. 펀드 매니저에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왼쪽에 혹시 아세요? 이거? 예, 여기 영어로 밑에 써 있긴 하네요. 아이버. 예, 로봇 강아지죠. 이게 아주 예전에 나왔다가 이제 지금 새로운 모델이 작년인가에 아마 지금 출시가 돼 갖고 판매가 되고 있는데, 결국 강아지라는 어떤 동물을 로봇으로 아주 유사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뭐 최근 비근한 예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예를 들면 알파고, 그죠? 이세돌 바둑
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알파고가 많이 알려지게 됐고 그 알파고로 인해서 유행했던 말이 뭐였냐면 여기 써 있듯이 뭐 AI 매니저 또는 로봇 매니저 이런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펀드 매니저는 결국 우리는 결국 사람이잖아요. 여기 로봇이 없으시죠, 그죠? 그럼 결국 사람 매니저인데 이 인간 매니저가 과연 이 로봇 매니저하고 어떠한 차별성이 있을까? 결국 여러분 세대에는 저는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로봇과 아주 많은 경쟁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세대에는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가 되고 10년, 20년 후에는 아마도 이 AI와 로봇과 경쟁하는 아마 매니저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로봇 매니저 대비해서 여러분이 가지신 장점과 또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깊이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장인 정신 부분인데 보통 뭐 1만 시간의 법칙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루에 5시간씩, 4시간씩 250일을 일하면 뭐 1년에 대충 1000시간이고 한 10년 정도 일하면 이제 전문가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이 부분들은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니라 저도 일을 해보니까 제가 처음에 펀드 매니저를 하고 처음에 젊었을 때는 한 1, 2년을 하고 나니까 이제 뭐 내가 웬만큼 다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은 제가 20년 했던 거 말씀드렸는데 10년 정도 하니까 이제서 조금 알겠더라고요. 물론 아직까지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배워야 될 게 많은데 대충 그래도 이 직업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는 이제 10년 정도 경험을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직업을 정하실 때도 그리고 향후에 취업을 하실 때도 1년, 2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직업을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너무 조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일들을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기 있는 하루에 4시간이라는 8시간 그리고 워킹데이가 아니라 주말까지 하면 10년이 아니라 더 빨라질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건 별로 전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와인이 시간이 필요하면 좋은 맛과 풍미를 주는 것처럼 펀드 매니저에게도 시장의 어떤 경험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019년인데 2008년 한 11년 전에 금융위기가 있었죠. 2008년 금융위기를 겪지 못한 펀드 매니저가 우리 업계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위기를 겪은 펀드 매니저와 금융위기를 겪지 않은 펀드 매니저 사이에서는 평상시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어떤 그런 되게 크리티컬한 이벤트가 생겼을 때 그 대응 정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적으로는. 그래서 시간의 어떤 시간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어떤 교훈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정도의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직업을 정하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소명의식인데 먼저 오른쪽에 있는 뭐 작전이라는 영화가 한 10년 정도 전에 만들었던 영화인 것 같고요. 최근에 아마 돈인가요? 돈이라는 영화가 아마 좀 이렇게 상영됐던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바라보기에는 이런 직업은 뭔가 한탕주의 또는 뭔가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으로 많이 묘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은 제가 아까 어두에서 소개하셨던 것처럼 뭐 10조라는 돈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 10조라는 돈에 대해서 만약에 자기 돈처럼 관리했다든지 아니면 이 돈을 이용해서 뭔가 다른 목적, 개인적인 어떤 개인적인 부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매니저라고 한다면 아마도 지금은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그런 분들은 이미 업계를 다 떠나시고 많이 좀 깨끗해진 것 같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금융윤리의식이라는 부분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써 있는 이제 소명의식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사실 개인적으로 꼭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뭐냐면 저게 샤갈의 작품입니다. 이삭의 희생이라는 작품이고요.
뭐 성경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두 번째 아들, 어렵게 낳은 두 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삭입니다. 이삭이고 절대자 신이 아브라함에게 제사, 산제사, 산제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산제물은 그 당시 일반적인 양이 아닌 여기 써 있는 이삭.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고 애지중지했던 어린 아들 이삭을 제물로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희생해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까지 갔는데 그 순간에 이제 됐다. 너의 그 믿음으로 충분하다. 라고 해서 그 이후에 많은 복과 또 자식들 갖게 되었는데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펀드 매니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내가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내가 내놓고 버리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 있는 사람에게 뭔가 훨씬 더 많은 기회와 또 훨씬 더 많은 보상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돈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과 뭔가 올바른 일을 가지고 고객의 자산 관리를 해서 결과적으로 돈을 버는 것과는 너무나 많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 쪽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과 명예는 후자인 것이지 나의 어떤 이 직업의 선택의 기준은 절대 아니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좋아하는 아주 말인데 퍼머넌트 이노베이터. 퍼머넌트 이노베이터가 돼야 됩니다. 퍼머넌트 이노베이터. 펀드 매니저에게 필요한 것은 아까 로봇 매니저 얘기도 드렸지만 혁신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이노베이션. 이 혁신이라는 말은 이 동물의 이 가죽, 표피를 다 뜯어서 새롭게 가죽을 다 벗겨내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고통이 따르겠죠. 엄청난 결단이 필요할 것이고 엄청난 큰 변화입니다. 그거를 감수해야 되는 거고요. 그 혁신을 통해서 여기 왼쪽에 있는 영어 단어에 나오듯이 창조성도 나오게 되고 아이디어도 나오게 됩니다. 그냥 제너럴한 일반적인 상식과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절대 이 점프, 뭐 계단식의 어떤 발전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큰 변화와 큰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거고요. 펀드 매니저 직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창조성과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끊임없는 혁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삶과 또한 자기의 어떤 업무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이제 이거는 뭐 개인적인 차원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써 있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습니다. 뭐 ETF의 추적 오차, 뭐 고빈도 데이터 매매, 그 다음에 뭐 자문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 사실은 이거는 제가 그동안 써왔던 논문의 제목들이거든요. 예. 제 개인적인 자랑을 해보자면 예, 이런 논문들을 썼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쓸 겁니다. 쓰는 목적은 저기 써 있듯이 펀드 매니저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지적인 도전 행위라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후배들에게 뭔가 이 업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또는 이 사회에 뭔가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문을 썼고요. 업무적인 분야뿐이 아니라 좀 약간 민감한 분야, 예를 들면 뭐 소비자 보호라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과감하게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썼었고요. 이런 부분들도 매니저에게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차원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지식보다는 뭐 지혜, 뭐 솔로몬이 얘기했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지식보다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펀드 매니저일 것 같습니다. 물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지식의 어떤 탐구 활동을 통해서 어떤 계기가 돼서 그것이 지혜로 바뀌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지혜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여기 써 있듯이 fiduciary duty, 그 다음에 스튜어드십 코드 이런 부분들도 점점점 사회적으로나 또는 전체 어떤 업계 차원에서도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 차례 강조드렸지만 이 펀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고객의 돈이고 결국은 고객의 이해를 위해서 고객 우선으로 이 펀드가 관리돼야 되는 것이고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집사가 된 기분으로 그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돈을 잘 관리하는 고객이 원래 약속했던 목적에 맞게 잘 관리하고 운용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로 펀드 매니저에 필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고객이라는 개념이 이 펀드의 투자자뿐이 아니라 더 넓게는 결국 이 사회인 거거든요. 전체 사회. 이 전체 사회가 결국 자산운용사를 있게 만들고 이 펀드 산업을 있게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직업을 갖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우리가 공존하는 이 사회와 관련된 연결된 이슈로서 뭐 ESG 투자,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 관련된 ESG 투자,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임팩트, 좀 더 사회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과 관련된 임팩트 투자까지도 결국은 이 펀드 매니저가 보류해야 될 그런 자질인 것 같습니다. 펀드 매니저의 이제 생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알파 헌터와 베타 그레이저란 말이 있습니다. 대략 한 15년 정도 전에 그 논문으로 발표된 내용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 제목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구글링 해보시면 그 알파 헌터, 베타 그레이저 요거 읽어보시면 되게 재미있으실 거고요.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제 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베타 그레이저가 있고요. 펀드 매니저에는 알파 헌터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강의하셨던 우리 CEO, 이 CEO께서는 아마도 알파 헌터실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일하는 쪽은 베타 그레이저입니다. 즉, 시장 전체적으로 시장에 순응하면서 평화롭게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네, 되게 직업이 편한 직업이죠. 네. 이 초원이 메마르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 생태계가 파괴만 안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베타 그레이저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알파 헌터는 끊임없이 먹잇감을 찾아서 시장의 비효율성을 찾아서 끊임없이 저렇게 망원경으로 잡고 총을 가지고 겨누고 뛰어가서 쫓아가고 저기 사자처럼 열심히 뛰어가서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남게 됩니다. 기본적인 생태계는 알파 헌터보다는 베타 그레이저가 훨씬 더 많은 게 기본적인 생태계이고요. 과거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이 알파 헌터들이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근데 생태계의 논리상 보시면은 베타 그레이저가 훨씬 더 큰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야 생태계가 유지됩니다. 알파 헌터가 절대 많아질 수가 없고요.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인 트렌드이고요. 대략적으로 AUM 숫자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대략 글로벌 AUM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대략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AUM 기준으로. 알파 상품과 베타 상품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에 따르면 대략 한 3대 7, 알파가 3, 베타가 7. 이게 이제 이퀄리브리엄 상태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베타 상품이 조금 더 앞으로 더 많아지겠지만 그렇다고 알파 헌터가 없어지진 않을 거고요. 그 시장도 역시 계속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 헌터와 베타 그레이저는 기본적으로 성향이나 어떤 하고자 하는 추구 방향과 업무 스타일이 많이 다르게 됩니다. 알파 헌터들은 끊임없이 개별 종목 세미나를 아침 7시 반부터
하루 종일 돌리고 종목 탐방을 가고 또 새로운 것들을 계속 리서치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물론 베타 그레이저도 여러 가지 공부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개별 종목보다는 시장 또는 뭐 자산 배분 또는 새로운 전략, 운영 전략 또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조금은 하는 방식들이 좀 차별화되는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왼쪽에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펀더멘탈 인베스터,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퀀트 인베스터, 저도 사실 이 오른쪽에 속하게 되는 건데요. 과연 어떤 것이 앞으로 생존 전략인가?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가 한쪽으로 쏠리진 않을 거고요.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는 이퀄리브리엄 상태가 될 거고 공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생태계라고 생각 들고요. 반면에 이제 이런 어프로치 관점에서 보면 제가 이제 20년 동안 이쪽 퀀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 저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저 펀더멘탈에서 시작하신 분들도 결국은 이쪽으로 오시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접점에서는 이 가운데 있는 실질적으로는 이 펀더멘탈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가장 세이프한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어프로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펀더멘탈 관련된 여러 가지 매니저들이 앞으로 시장에서도 더 많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